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입장 성격이 강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만에 민정수석을 이제 국회에 부른 것도 부른 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는 민간인 사찰 굉장히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앞두고 기싸움 성격이 강했는데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가 야당의 주장은 민정수석에 출석하면 당연히 그 밑에 산하에 있는 4명의 비서관이 당연히 같이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나 김태호 전 수사관의 직속 상관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등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고 여당에서는 아니 처음부터 임종석 실장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데 합의해놓고 나서 왜 지금 딴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둘 다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뭐 합의 자체는 분명히 임종석 실장과 이제 그 조국 민정수석이었지만 보통 수석이 참석을 하면 비서관들이 따라오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회 관례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뭐 양쪽 주장이 뭐 전혀 틀리진 않은 얘기였는데 싸움을 벌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마 이 합의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운영위가 제대로 되려면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아니면 특감반원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따로 있고 본인은 보고 안 받아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뭐 더 이상 캘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사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뒤늦게 이제 지금 야당이 그걸 깨닫고 지금 이 증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원래 증인은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못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지금 원내대표가 당일날 와서 사실 저 이야기를 하니까 여당 입장은 뭔 소리냐. 그때 2명만 합의했지. 야당은 그럼 왜 미리 생각을 못 한 겁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이 운영위를 어쩌면 좀 야당을 처음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싸움을 하려면 뭔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실질적인 당사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국 수석만 당장 불러온 데다가 그냥 집착을 해버리니까 결국 와보니까 아무도 안 나와 있고 수긍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전에 한 50분 동안 싸운 게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논 거가 분명치 않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그런 계산을 못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마 청문회 저도 다른 거 오후를 좀 한 번씩 봤는데 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겉돌죠. 그렇죠. 한 방이 없죠. 네. 나름대로 오늘 민주당하고 청와대 방어를 잘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앞서 이현정 의원이 설명하신 그런 부분인데 이 사건에 제가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전부 다 이인걸 특감반장입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비서관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김태우 전 수사관 입에서는 난 다 이인걸 특감반장 지시받았고 글로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형철 비서관한테 갔을 것 같다까지 얘기를 돼요. 그런데 김태우 전 수사관에서 조국 수석한테 내가 다이렉트 보고했다. 임종석 실장을 다이렉트 보고했다. 이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김태우 전 수사관 그다음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비서관 타고 조국 민정수석 타고 임종석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검찰 특수수사 하듯이. 그러니까 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야 지금 어차피 지금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박형철 비서관부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캐서 뭔가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실장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중간 다 빼고 임종석 실장, 조국 민정수석 두 사람 딱 나왔는데 김태호 전 수사관 입에서 조국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직접 보고했다는 얘기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들었다는 얘기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겉도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특감반 논란을 둘러싼 국회 운영위를 앞두고 한국당은 주말 내내 총공세를 예고했었죠. 국회 운영위원회의 질의의 포문 역시 자유한국당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우 범법자 하는데 왜 청와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감 표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께서 유감을 지금 표시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사건은 탄핵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민간인 사찰 다 부인하고 계시는데 나타난 증거, 정황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민간인 사찰이 있다고 봅니다. 나경원 의원님께서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실질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자고 만들어진 자리 아닙니까? 자, 오늘 국회 운영위는 지난주에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짚었었지만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이 두 사람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죠. 이 두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시험대와도 같다라는 비유를 저희가 하기도 했습니다. 자, 평가는 어땠을까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첫 질문을 보고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소 국장님. 네. 한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군요. 저는 박지원 의원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번에 이제 처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운영위원회에 출석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네. 저는 이게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야당 주장을 수용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른바 김영균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뒀던 거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이 김태우 수사관 건으로 조성된 이 전국에서 일정하게 이제 출구 전략을 오히려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보면은 이 자유한국당 야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약간 허를 찔린 거죠, 사실. 네. 계속 조국 수석 나와라 하면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하. 그것이 나가라 딱 이러고 나니까 거기에서 급히 이제 뭐 운영위원들도 바꾸고 사보임 시켜가지고 공격수들 대거 배치를 했는데 거기서 내놓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사실은 김태우 수사관의 입을 주장 통해서 빼고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 외에도 안 나온 새로운 주장이라도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아하. 이슈가 될 텐데 그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공방은 벌어지는데 결정적인 어떤 한 방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지난주에 우리 뉴스탑10에 나왔던 패널들 4명이 공통적으로 다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한 방 없을 것이다. 야당이 뭐 어떤 확실한 뭐를 찝어내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전략부재 얘기도 틀린 얘기나 저도 동의해요. 네. 전략부재고 뭔가 미스가 있었던 건 팀플레이에 미스가 있었던 건 맞는데 오늘 이제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현재 단계에서 밝히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최순실 씨 사태 때 뭐 국정조사 특별청문회 네. 이런 것들이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그때는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이게 청문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건 초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만약에 국정조사라든지 또는 뭐 특별청문회라든지 이러면 누구부터 할까요? 김태우 전 수사관부터 불러서 그렇죠. 일단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얘기 한번 쫙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자들 쭉쭉쭉 불러서 이렇게 며칠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 운영위 청문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관할하는 게 청와대잖아요. 청와대 당사자들 부르는 거죠. 김태우 전 수사관 불러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 뭔가를 캐내기는 네. 조금 물리적으로는 아하. 여건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한국당이 전략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그런 네. 비판은 피할 수 피할 수 없다.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와 맞물린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이 폭로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의혹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죠. 우윤근 대사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있었지만 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의 미숙한 해명까지 겹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져만 갔죠. 따로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결정 사례가 아니잖아요. 1억 2천만 원권은 과거 지금 정부에서 1,000만 위헌 결정이 원권에 대해서 났고요. 묻지 않습니까? 왜 1,000만 원권은 기회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답변하겠다고 했지만 곽상도 의원이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냥 스탑하고 더 이상 진척이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조국 수석을 불러냈으면 1천만 원 의혹, 이게 우리 패널들도 다른 거는 다 지금 무혐의, 불기소 처리가 됐지만 1,000만 원 의혹에 대해서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사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처음 폭로한 게 바로 이거였죠. 그렇죠. 첫 폭로가 이거였고 또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헛발질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처음 이거였죠. 그렇죠. 왜냐하면 1,000만 원권에서 이미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검찰에서는 조사한 적도 적도 없었죠. 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스모킹 건처럼 이번 운영에서도 가장 집요하게 좀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아까 한 방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한국당에서 기본적으로 김태우 수사관 입에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 많지 않았지만 뭔가 집요함, 그다음에 역할 분담 이런 것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각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정보력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일 텐데 그래서 운영에 와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수 역할을 하기도 했었을 텐데요. 네. 마땅한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12년 만에 국회 운영위에 민정수석이 참석한 오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 조국 민정수석의 모습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조국 수석은요, 세 사람이 입을 맞추기 시작하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면서 국회 첫 데뷔 전에 아주 침착한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조 민정수석,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내내 침착한 대응을 이어나갔었는데 단 전희경 의원의 질의 전까지만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3인 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의 전참시라고 보세요. 전대요.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 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곁다리가 아니라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어디로 갔나 했더니요. 민정수석실에 가 있나 봐요. 이런 사람들 다 끌어내고 일자리 주려고. 민정수석이 아니라 일자리 수석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면할 생각 없습니다. 모면하고 답변 기회 주시죠. 소국장님, 근데 이 전참시, 이 예능 프로그램 제목까지 인용한 답실인데, 이 특별감찰반 사태와는 관련은 있는 내용입니까? 관련이 없죠. 네. 의미 없는 질의죠. 결국 이제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국 수석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말 만드는 이렇게 전참시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좌파 정권 이렇게 해서 이제 공세를 펼치는 거죠. 저것은 그야말로 오늘 원래 조국 수석과 임정석 실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보려고 했던 이 김태호 수사관 관련 건과는 관련이 없는 이 가지치기, 곁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몰아치는 정치 공세를 펼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자리는 절대 정치 공세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곽상도 의원 아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일 민정수석을 했고 민정수석 그 밑에서 바로 김태호 씨가 근무를 했었어요. 네. 자, 그러면 본인이 사실 에이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 집중을 좀 해야죠. 근데 얼마 전에 다낭 갔다 왔잖아요. 다낭 갔다 와갖고 지금 무슨 준비를 합니까 도대체? 네. 그리고 제일 지금 약점이 보면 이 우영근 지금 그 대사 1천만 원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조국 수석이 좀 허점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이 기록을 봤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빈틈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고 끝내버리고 지금 전희경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저렇게 불러놔놓고 저렇게 이제 정치적인 공세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뭔가 없으면 뭔가 자료라도 하나 들고 나와서 좀 흔들고 뭔가 틈을 내주고 왜냐면 조국 수석 입장에서 보면 오늘 침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잘 모르니까. 네. 조국 수석은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해내야 되는 게 오늘의 임무였는데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쉽게 봤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한국당의 공세에 맞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국회에 출석한 만큼 실체적 진실규명에 주력하겠다면서 조국 민정수석 엄호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박형철이 누굽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는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그 엄혹한 수사 조건 속에서도 마침내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실형 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원세훈 사건을 밝힌 사람입니다. 박형철 지성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할 일 없으면 일개 특감만원 데리고 지시하고 보고하고 묵인하고 그런 시간 그런 결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요. 서로 잘했다 하면서 칭찬이 오고 갔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서영교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제 잠깐 휴식 시간에 그냥 우리가 잘했다 의원들께 모여서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도 발언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참 들어봤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이제 우리 한국당 의원들을 약간 핀잔 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야당에서 특별히 한마디로 얘기했던 특별히 결정적인 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들은
어쨌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을 띄워주고 이래서 본인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사실 운영위 전체위라는 자리 자체가 국정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증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서로의 말을 한번 맞춰보고 어떤 것들이 맞는지 진실 공방을 할 수 있고 이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다만 진날에 이제 그 최순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찌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모든 여권 인사들이 다 엄호를 했었죠. 하지만 작은 게 하나 드러나면서 사실 뚝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모든 걸 부인하는 임종석 실장도 마찬가지로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작은 문제가 다시 터졌을 때 네. 이렇게 큰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국 민정수석의 첫 국회 데뷔전은 그야말로 여야의 첨예한 신경전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싸움의 불똥은 이따금 홍영표 원내대표에게도 튀었습니다. 혜택 없이 임명 강행된 사람들의 무수한 숫자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 통감하시죠? 잠깐만요. 전희경 의원님. 오늘은 특감반에 대한 현안 보고입니다. 의제에 벗어나서 하지 마세요. 네. 왜 할 뿐입니까? 이거는 오늘 분명히 여야 간에 합의할 때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의원들의 발언을 제어해야 합니까? 이거는 오늘 권한 없습니다. 오늘 안건에 관련된 것을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인사 문제 가지고 질의하려고 오늘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튼 오늘 안건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자, 그러니까 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원내대표 진행 때문에 여야의 의원들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진땀을 뺐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기싸움은 오늘 질의 이후에도 내일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한국당의 공세가 오늘로 끝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되었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당이 아까 평가하신 것처럼 오늘 이 국회 운영위 질의응답을 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믿져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일단 당황스럽고 앞으로 남은 폭로가 어떻게 이어질지 청와대는 계속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태호 수사관뿐이 아니라 또 신재민 전 사무관까지 어쨌든 정부의 어떤 레임덕의 징후 중에 하나가 결국은 기밀 문서들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나오는 것들이 기밀 문서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겠지만 네. 어쨌든 현 정부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 현 정부의 문제점들을 폭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 다 있었던 국정 통치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다 그것이 이제 뭐 범법행위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점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입장이 좁은 상황에서 네. 조그만 작은 것들의 어떤 폭로들이 굉장히 크게 흠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청와대에서도요, 또 다른 승부수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인적 쇄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운영위를 통해서 뭐 흰 것은 흰 것대로, 뭐 검은 것은 검은 것대로 구분되기를 기대하고요. 이 정도 답변 드리고 이제 또 운영이 답변한 다음에 말씀 나누시도록 할게요. 수국장님, 네. 오는 2월쯤 임종석 실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이번 특감반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많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시점이 아마 1월 하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10월 초가 이제 설이기 때문에 설 전에 어떤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폭 자체도 어쨌든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좀 상당한 폭의 청와대 신용 개편이 있어야 그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이제 집권 3년차를 준비해가는 네. 그나마 어떤 그런 추동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그
중심 주체는 조금 더 판을 전체적으로 좀 크게 보면서 이게 각각의 돌출한 이슈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세가 좀 경륜 있는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